되는데 지우셨어요? 다시 쓸 자신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자, 이제 방금 수요를 했고요. 이제 수요량을 할 차례. 왜 이제 지우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 공급을 할 때 또 써먹어야 되거든요. 수요하고 공급하고 글자 하나만 바꾸면은 이제 대칭적으로 다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수요를 먼저 쭉 해놓고요. 공급은 자동으로 해결이 돼요. 자, 그럼 이제 수요량을 볼게요. 수요량. 이 수요량은 수요의 크기를 수량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엔 좀 추상적이었지만 우리는 결국 수량을 측정을 해야 돼요. 수요하고자 하는 양과 공급하고자 하는 양, 그 수량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수요의 크기를 수량으로 표시한 거예요. 수요의 크기를 수량으로 표시해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 수요를 공부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수요량, 이걸 이제 수량으로 측정해야 돼요. 이게 좀 막연해요. 그리고 평생 가봤자 부동산은 몇 번 사고 팔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사고 파는 그런 물건, 동산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요. 근데 나중에 부동산으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과를 예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과 수요를 이제 수량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1년 이상 계속 거의 매일 아침 사과를 먹고 있어요. 이 사과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요즘은 또 사과 좋은 창고 이게 뛰어나서 이게 한 6, 7월, 7, 8월이 됐는데도 신선도가 변하지 않아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1년 내내 이제 사과를 먹는데 아무튼 제가 보통 이제 사과를 주문할 때 그 청과상에 주문을 하거든요. 바로 이렇게 그날 사과가 들어오면 이렇게 경매하지 않습니까? 경매하면 그 집에 이제 중도매인이라 그러나요? 하여튼 그 집에 제가 전화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늘 얘기를 해요. 오늘은 얼마 보내시면 돼요? 뭐 36,000원이에요. 오늘은 좀 올라서 5만 원이에요. 이렇게 이제 가격을 불러서요. 그러면은 그래요. 그러면은 뭐 반만 보내주세요. 이제 컨테이너가 이제 40kg짜리 컨테이너, 플라스틱으로 된 컨테이너 있죠. 거기에 저장했다가 이게 낙찰 받나 봐요. 그러면 이제 낙찰 받아서 그거를 이제 종이 사과 박스에다가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보내오거든요. 아무튼 그럼 이제 그 가격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렇게 뭐 1kg, 2kg 이렇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뭐 더 많이 보내주세요 할 수도 있고 조금만 보내주세요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제가 매달 먹는 사과의 양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거든요. 우리 가족 수도 있고 하고 해서 이게 제가 사과 수요량을 결정을 할 때 아까 일정 기간 동안이라고 그랬죠. 한 달 동안. 보통 이제 한 달 단위로 그렇게 하는데 한 달 동안 제가 먹을 사과의 수요량 그걸 이제 수량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게 이제 수요량이에요. 자, 그런데 그 수요량의 크기가 매달 다를 수 있는 거는 사과 뭐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과 가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먹는 양이 달라질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똑같은 가격이라 해도요. 제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죠. 제 주머니 사정이 괜찮으면 뭐예요? 비싸도 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이 제일 제가 주머니 사정이 안 좋을 때예요. 요즘이 왜냐하면 10월 달에 수업을 하면 그게 11월 달에 소득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10월 달은 수업을 한 10월 20일쯤이면 다 끝나요. 빨리 끝나는 데는 10월 한 10며칠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이 강사들은 그 수업한 시간에 따라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반 정도밖에 수업을 안 하니까 수입이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1월 달은 굉장히 지금 없이 살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지금 불쌍해요, 지금.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특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중간중간 특강 같은 거 있을 때는 소득이 더 있겠죠. 그럼 주머니 사정이 조금 더 괜찮아지지 않습니까? 그럼 뭐 더 먹을 수도 있고. 제가 그 수요량을 결정을 할 때
가격만 보는 것도 아니고 저희 먼 사정도 살펴봐야 돼요. 주머니 사정, 여기 바로 두 글자로 소득이라고 해요. 소득. 제 소득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또 우리 가족 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죠.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게. 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거기서 낙찰받는 게 사과만 낙찰받는 게 아니라 배도 낙찰받고 이렇게 여러 과일들을 낙찰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배가 참 싸게 나왔는데 배는 어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얼마예요? 배가 정말 싸게 나왔어요. 배도 좋아하는데. 근데 그럼 배 좀 보내주세요 하면서 사과도 그냥 같이 보내주세요 이렇게 할까요? 그 많은 과일들을 한꺼번에 먹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더 보내주세요 하면서 그럼 사과는 좀 늦출게요 이렇게 덜 먹을 수 있죠. 사과 수요량에 누구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배 가격도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그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요 결정 요인이라 그래요. 수요 결정 요인. 자, 지금 수요 결정 요인에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뭔가 하면은 가격이에요, 가격. 이게 아까부터 계속 가격 얘기했잖아요. 시장이라는 무대에 수요자와 공급자가 등장해서 가격이라는 작품을 연기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경제 뉴스를 보시더라도 신문에 또는 방송에 가격 뉴스가 대부분이에요. 가격 뉴스가. 예를 들어 국제 유가가 어떻다. 가격이죠. 금리가 어떻다. 금리도 가격이에요. 금리가 가격입니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금 수요와 자금 공급. 이거 자금도 수요 공급이에요. 돈을 쓰려는 사람이 수요자고요. 저축을 해서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은 공급자가 돼요. 자금 수요자, 자금 공급자. 그러면 금리 쓰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금리가 올라가죠. 자금을 수요하려는 사람, 쓰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 금리가 뭐라고요? 가격이에요, 가격.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올라가는 것처럼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가격이거든요. 이런 뉴스가 대부분이에요. 환율도 가격이에요. 환율이 1150원이에요. 이 뭔 뜻일까요? 환율이 1달러에 1150원이다, 이게. 1달러하고 1150원하고 교환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조금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환율은 미국 돈 1달러의 가격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1달러의 가격이 환율이에요. 1달러 사려면 이 말이에요. 1달러 사려면 내가 돈을 얼마 줘야 된다고요? 1150원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뭐라고요? 가격이라고요, 가격. 그래서 지금 이 금리하고요, 금리, 이자율, 환율, 또 임금. 임금은 노동시장에서의 가격이에요. 노동을 수요하는 쪽은 기업입니다, 이제는. 노동을 수요하는 쪽은 기업이고 업체가 수요하고 노동 수요. 노동 공급은 우리죠. 개인들이 노동을 공급하는데 사람이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공급이 부족하면. 사람이 부족하면 인건비가 올라가죠. 임금 올라가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사람이 부족해도 안 올라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앞으로 공부하는 게 팍팍해질 수 있어요. 이 원칙대로 해야 일단은. 사람이 부족하면은 인건비 올라갑니다. 시골에 지금 70대 노인들도 하루 나가면 최소 5만 원이에요. 최소 5만 원이에요. 일당 7만 원, 5만 원, 7만 원 합니다. 그만큼 시골에 지금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서 인건비가 굉장히 세요. 그래서 사람이 부족하면은 공급이 부족한 거죠, 이게. 그러면은 업체 입장에서는 임금을 올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 임금, 이것도 가격이라고요. 그러니까 임금, 이자율, 환율, 또 있어요. 임대료, 임대시장에서의 가격을 임대료라 그래요. 임대시장의 가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격입니다. 가격. 가격인데 요 특별한 경우에는 다른 용어로 사용을 해요. 가격이라고 안 하고. 그런 것들은 따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것들이 다 뭐라고요? 가격이에요. 가격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에요. 다 뉴스도 가격 뉴스예요. 거의 대부분이. 자, 아무튼 가격 말고 제가 아까 주머니 사정 생각한다 그랬죠. 소득도 따져봐야 되죠. 그리고 조금 전에 배 가격 했죠. 배 가격. 사과 수요량에 배 가격도 영향을 미치죠.
이런 거를 관련제 가격이라 그래요. 관련돼 있다. 예. 그래서 아무 가격이나 안 되고요. 관련되어 있는 재화 가격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다른 사람보다 사과를 좋아하죠. 좋아하는 정도를 기호라 그래요. 기호. 또 우리 식구 수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예, 보통 이게 그 처음에 이제 신혼부부들, 결혼한 신혼부부들은 두 식구밖에 없죠. 그럴 때는 식품 사는 거 이런 수량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적죠. 아예 안 사 먹는 부부들도 있어요. 보니까 두 부부밖에 없으니까 괜히 사놨다 가는 거 이제 다 버리죠. 다 못 먹고 버리기 때문에. 근데 식구 수가 이제 늘어나면은 집에서 이제 해 먹어야 되겠죠. 예, 다 외식할 수는 없으니까. 식구 수가 많아지면은 외식비가 더 훨씬 더 지출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해 먹어야죠. 근데 둘일 때는 외식비나 식재료를 사다가 버려 가지고 이제 못 먹는 거나 별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그냥 외식을 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식구 수도 가족 수도 영향을 미치죠. 가족 수. 국가 전체로 보면 뭐가 되겠어요? 인구.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한다고요? 수요 결정 요인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다 영향을 미쳐요.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이 수요 결정 요인들 중에서 자, 이제 가장 특별한 게 뭐가 있어요, 지금? 가격이에요, 가격. 지금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요량 변화와 수요 변화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장보기를 하실 때 장바구니에 이렇게 담잖아요. 담는 그 수요량. 이제 일주일간 이제 장보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일주일 동안 먹을 거 장보기 한다. 마트에 가서. 그럴 때, 여러 원인에 의해서 달라질 거예요. 오늘 이번엔 보너스 받았다. 뭐, 가격이 지난번하고 다르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담고 하는데, 평소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실생활에서는 이런 말을 쓰지 않아요. 이런 말을 쓰지 않는데,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숙제예요, 숙제. 뭐가 숙제인가 하면은, 가격이 변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더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사려다가 안 살 수도 있고요. 하나 사려다가 두 개를 살 수도 있고요. 가격이 변해서 그렇게 바뀌는 거를 수요량 변화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가격 외에 나머지 것들이 변해서 이 더 담고 덜 담고가 변하는 거를 수요 변화라고 해요. 자, 이거를 이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장보기 할 때마다 생각을 하시라고요. 예를 들어 마트에 갔는데 1+1으로 돼 있어요. 1+1이네? 담았어요. 자, 이거는 수요량 변화예요, 수요 변화예요? 1+1은 가격이 다른 거요, 가격이 같은 거요? 가격이 같은 거요? 1+1은 가격이 같아요. 아니, 이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난번에는 예를 들어 뭐 식용유가 하나에 3,000원이었어요. 하나에 3,000원. 근데 이번에는 3,000원인데 1+1 이걸 전제로 한다 이 말이에요. 1+1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같은 가격인데 1+1으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려는 의도대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현실적으로는 막 가격 올려놓고 1+1 이렇게 하면은 이건 아니고 원래의 의도대로 1+1의 의미가 뭐예요? 가격을 반값으로 떨어뜨리나 원래 의미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1+1 이렇게 했다는 거는 가격이 반값이다 이 말이에요. 두 개인데 옛날과 같은 가격이니까. 그럴 때 1+1을 담는 거는 두 개 산 거는 이 말이에요. 그거는 뭐가 변한 거예요? 가격이 변한 거죠. 가격이 싸니까 하나 더 사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됐나요? 덤으로 이렇게 더 주는 것이 있어서 이거 그러면 이거 사야 되겠다 하는 거는 무슨 변화? 수요량 변화고. 그리고 내일이 둘째 생일이에요. 그래서 둘째가 좋아한다는 걸 더 담았어요. 평소보다. 이건 뭐예요? 그는 수요 변화라고요. 가격은 그대로라도 무슨 지금 행사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더 담는 거는 무슨 변화? 수요 변화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의 숙제라고요.
내가 더 이 담는 그 양이 가격이 변하지 않았는데 더 담고 덜 담고 하는 거는 수요 변화고요. 가격이 변해서 더 담고 덜 담고가 발생한 거는 수요량 변화다. 이렇게 구별을 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이렇게 구별하는 이유는 여기 들으세요. 설명 듣고 보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래프를 그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프를 그리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할 때는 전혀 뭐 그래프하고는 관계없으니까 뭐 그냥 담는 거죠. 이렇게 뭐 소득 저 보너스 받았으니까 더 담기도 하고 가격 하락했으니까 더 담기도 하고 이게 섞여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걸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나타내기 때문에 이걸 구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래프라는 게 있죠. 그래프. 그래프는 축이 몇 개예요? 그래프는 축이 두 개예요. 두 개. 근데 그 두 개인데 우리가 시장에 이제 수요의 크기도 측정을 해야 되고 또는 공급의 크기도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량은 반드시 나타내야 돼. 이 둘 중에 어딘가에. 수량은 반드시 나타내는데 그걸 여기 한 군데 나타낸단 말이에요. 이게 수요를 읽을 때는 수요량이 되는 거고 공급을 읽을 때는 공급량이 돼요. 자, 근데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많지 않습니까? 이 많은 거를 이제 다 나타낼 수는 없고 이게 요 한 자리밖에 안 남았으니까 누구를 가져오는 거예요? 가격을 가져오고 나머지는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지난달 내 소득과 이번 달 소득 같고요. 다른 재화 가격도 똑같다 보고 내가 좋아하는 정도도 변한 게 없이 그대로라고 보고 우리 식구 수도 그냥 그대로이고 뭐가 바뀔 때 가격이 바뀔 때 수요량이 얼마나 바뀌는지 이것만 일단 가장 중요한 이것만 먼저 그래프로 나타내려고 하는 거라고요. 자, 그랬을 때 가격이 이렇게 높을 때는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적고요. 가격이 반값으로 하락하니까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많이 늘어났어요. 자, 보통 대부분 다 그렇겠죠. 지금 이 수량을 나타내는 이 길이 있죠, 길이. 이 길이가 바로 수요의 크기를 나타내는 그 수량이 돼요. 길이가 길어진다는 얘기는 수량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부분은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많아지겠죠. 혹시라도 속으로 나는 안 그런데 하는 사람은 이제 일단은 그런 사람은 이제 빼겠어요. 이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사이사이에 무수히 많은 가격이 있다라고 치고요. 주문도 수량을 쪼개서 주문할 수 있다라고 친다면 이 사이사이에 어떻게 써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오겠죠. 점이. 이런 점들을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선이 되죠. 이 선을 수요곡선이라 그래요. 수요곡선. 자, 이 수요곡선은 뭐하고 뭐 관계를 나타낸 거예요? 여기 가격과 수요량 관계를 나타낸 거죠. 네, 그걸 그래프로 나타낸 게 수요곡선이라고 하고요. 얘는 형태가 우하향 형태. 우하향 형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간다 이 뜻이에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간다. 자, 이것은 왜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이 증가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가격이 상승할 때는 수요량이 감소하죠. 그러면은 좌상향 해도 되지 않나요? 좌상향 형태. 우하향 형태하고 좌상향 형태.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 그렇게 해도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인데 모두들 우하향 형태 하는데 혼자 좌상향 형태 이렇게 하면 좀 우습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하향 형태 이렇게. 좌상향 형태와 우하향 형태는 같은 의미예요. 자, 아무튼 여기 이제 수요 곡선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길어지는 게 수요량이 늘은 거잖아요. 이렇게 길이가 길어지는 거는 수요량이 늘었는데 이게 수요량 변화일까요? 수요 변화일까요? 수요량 변화죠. 지금 가격이 변했잖아요. 맞나요? 자, 그런데 제가 장보기 할 때 돈 있는 다른 친구하고 같이 장보기를 했어요. 돈 있는 다른 친구와 같이 장보기 했는데 10,000원 할 때 나는 요만큼 샀는데 그 친구는 나보다는 어떻게 할 가능성이 많아요?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많죠. 돈이 있으니까. 똑같은 가격이라 해도 돈이 적은 사람과 돈이 많은 사람은
수요하고자 하는 크기가 다를 수 있죠. 자, 굉장히 기분은 나빴어요. 근데 이번에 같이 갔어요. 그래도 같이 갔는데 이번에 이제 5천 원 하는 거예요. 속으로 제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나도 이만큼 살 수 있다. 근데 그 친구는 더 많이 살겠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자, 돈이 더 많은 사람과 돈이 더 적은 사람은 똑같은 가격이 제시됐을 때 돈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은 양을 사는 겁니다. 같은 가격이라 해도 돈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사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돈이 더 많은 사람의 수요 곡선을 그리면은 더 오른쪽에 이렇게 그려져요. 자, 이걸 질문을 할 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득층의 수요 곡선은 저소득층의 수요 곡선보다 오른쪽에 위치한다. 이렇게 옳은 지문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런데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지난달까지는 내가 소득 수준이 낮았는데 이번 달은 나도 소득 수준이 늘어날 수 있죠. 그러면은 소득이 증가했다라고 했을 때 수요 곡선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소득이 증가하기 전에 수요 곡선, 이거는 소득이 증가한 후에 수요 곡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변했어요. 지난달에 요만큼에서 요 길이에서 이렇게 수요량이 늘어났어요. 이거는 수요량 변화일까요? 수요 변화일까요? 지금 가격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가격은 그대로인데도 이렇게 변했잖아요. 수량이 늘기는 늘었죠. 수량이 이렇게도 늘고 수량이 이렇게도 느는 거예요. 똑같이 수량은 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둘 사던 거를 넷 산 거예요. 이렇게 둘 사던 걸 이렇게 넷 산 거는 수요량 변화지만 이렇게 둘 사던 거를 이렇게 넷으로 사면은 수요 변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소득이 늘어서 더 담았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수요량 변화는 같은 수요 곡선에서 이 높낮이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길이가 바뀌는 거죠. 근데 수요 변화는 같은 가격이라도 옆으로 쭉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 가격이었다면 5천원에서 이만큼 사던 것이었다면 소득이 늘었다면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래서 수요 변화라는 것은 반드시 새로운 수요 곡선을 그려서 나타내야 돼요. 이 수요 변화는 새로운 수요 곡선을 그려서 나타내야 된다고요. 소득이 증가했으니까 어느 쪽에 그렸어요? 오른쪽에 그렸죠. 그럼 소득이 감소하면 어느 쪽에 그려야 될까요? 왼쪽에 그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무슨 변화라고요? 수요 변화요.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수요량 변화는 같은 수요 곡선에서 점의 이동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점의 이동. 수요 변화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죠. 예, 선의 이동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의 이동. 됐습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한 거예요. 물론 지금 소득만 얘기했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전에 식구수 두 식구일 때는 별로 수요하는 게 크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4식구, 6식구 되니까 더 많아지죠. 그럴 때도 수요 곡선을 새로 그려서 나타내야 같은 가격이라도 더 많이 산다는 게 표시가 되죠. 똑같은 가격이라도 더 많이 산다는 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수요 변화는 수요 곡선 자체를 새로 그리는 것을 말해요. 수요량 변화는 새로운 수요 곡선을 그리는 게 아니고 같은 수요 곡선 상에서 점의 변화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수요 곡선 상, 요 점에서 요 수요 곡선 상에 이렇게 가는 거는 이건 무슨 변화? 수요량 변화죠. 같은 수요 곡선에서 이렇게 점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은 수요량, 가격이 변한 거예요. 맞잖아요. 요거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는 무슨 변화? 수요 변화죠. 자, 그러면 요 점에서 요 가격이 10,000원일 때 요 점에서 가격이 5,000원일 때 요 점으로 가는 거는 뭘까요? 어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거는 수요 변화도 있고 수요량 변화도 있고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죠. 자, 보세요. 다시.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거는 무슨 변화? 수요 변화잖아요. 다른 곡선으로, 다른 수요 곡선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예를 들어 소득이 늘어난 거예요. 소득이 늘어나서, 아, 이번에는 네 개 사야 되겠다. 지난번에 10,000원 할 때 소득이 늘어나기 전에 2개 샀으니까 이제 4개 사야 되겠다라고 해서 갔는데 가격이 하락한 거죠. 지난번하고 가격이 다르니까, 그래? 그러면 더 사야지. 이렇게. 뭔 뜻인지 아시겠죠? 소득이 늘어나서 지난번에는 2개 샀는데 소득이 늘어나서 4개 사야지라고 갔는데 지난번보다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그럼 더 사야지 이렇게 된 거죠. 뭐도 있고 뭐도 있는 거예요. 수요량 변화 2개, 수요 변화 2개에 늘어난 거에다가 여기가 6이라면 6, 수요량 변화도 2개가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량 변화와 수요 변화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평소에 담을 때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담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경제학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는 분리를 해서 가격이 변해서 수요하고 전환 양 변하는 것은 수요량 변화라고 표현을 하고, 그래프로 나타낼 때는 같은 수요 곡선상에서 점의 변화로 나타나고, 수요 변화는 그 재화의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서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으로 해서 표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아주 중요한 걸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지금 이걸 설명드린 거죠.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아주 중요한 걸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받으신 요 프린트물 있죠? 여기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수요와 공급에서 제일 앞에 수요 공급에서 수요의 개념해서 수요란 소비자가 일정 기간 동안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 해서 요거를 괄호 1, 2, 3으로 나눠서 지금 괄호 1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량 개념으로 측정을 한다 그랬죠. 아까 유량, 저량 구별한다 그랬죠. 그 중에서 우리는 뭐를 원칙으로 한다? 유량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저량 변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수요는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을 전제로 측정하는 유량 개념이다. 경제 변수에는 일정 기간을 전제로 하여야 측정이 가능한 유량 변수와 일정 시점을 전제로 하여야 측정이 가능한 저량 변수가 있다. 수요는 원칙적으로 유량으로 측정하며 예외적으로 저량 수요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유량 변수, 저량 변수 그 예도 설명이 되어 있죠. 그것을 이제 나중에는 이게 구별이 되도록 해야 돼요. 지금 단계에서는 유량, 저량 변수라는 게 있다라는 것만 체크하시고요. 자, 이제 넘어가셔서 사전적 개념 해서 괄호 2번에 아까 사전적 개념, 사후적 개념 했죠. 우리는 뭘로 측정한다고요? 사전적 개념으로 측정한다고 그랬죠. 산 사람의 크기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사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측정합니다. 다음에 유효 수요는 괄호 3번에 아까 구매 의사와 지불 능력이 모두 있는 수요죠. 잠재 수요는 구매 의사는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뭘로 측정한다? 유효 수요로 측정한다 그랬어요. 자, 다음에 이제 수요량 변화와 수요 변화 나옵니다. 자, 수요량에서 괄호 속에 뭐라고 돼 있어요? 종속 변수라고 돼 있죠. 근데 괄호 2번에 수요 결정 요인 속에 괄호 속에 뭐라고 돼 있어요? 독립 변수라고 돼 있죠. 자, 이거는 아직 시험에 등장한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혹시라도 이렇게 어려운 표현이 나오면은 이제 헷갈리지 마시라고 이제 독립 종속 변수, 독립 변수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독립 변수라 그래요. 영향을 미치는 걸 독립 변수, 영향을 받는 변수를 종속 변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라고요. 아직까지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근데 이 수요 결정 요인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밑에 반가로 1번, 반가로 2번, 반가로 3번, 반가로 몇 번까지 있어요? 지금 6번까지 있죠. 반가로 6번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반가로 1번만 뭐고요? 수요량 변화고 나머지는 다 뭐란 얘기예요? 수요 변화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쉽잖아요. 수요량 변화는 오로지 몇 개 요인밖에 없어요. 오로지 한 개밖에 없어요. 그 재화 가격. 근데 이거 시험에 많이 묻거든요. 근데 많이 틀려요.
아니 달러 한 개밖에 없는데, 수요량 변화 달러 한 개밖에 없는데 그걸 많이 틀려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예, 이 시험 풀 때 뭐가 막아 씌는지 안 보이는가 봐 이게. 아니, 달러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이거 묻는데, 예, 나머지는 다 수요 변화예요.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소득하고 관련제 가격까지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격을 포함해서 이 세 가지죠. 예, 요거 수요량 변화라고 해서 기억해야 되고, 나머지는 다 수요 변화인데, 이거 소득과 관련제 가격은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계속. 자, 그래서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일단 나머지는 이런 게 있구나 해서 지나가시고요. 그다음에 괄호 3번에 수요 곡선 나오고 있죠. 자, 수요 곡선은, 자, 요거 수요 곡선은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러한 수요 결정 요인과 수요량과의 함수 관계를 수요 함수라고 하는데, 이걸 함수라고 한다. 이거 함수. 얘하고 얘 관계, 이렇게 이 관계가 뭐라고요? 함수예요, 함수. 함수가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관계가 함수예요, 관계가. 예, 근데 그 중에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딱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일정하게 하다고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밑에 반가로 1번의 수요곡선의 개념해서 수요곡선이란 하죠. 맨 밑에서 둘째 줄에 수요곡선이란 다른 수요 결정 요인은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당해 재화의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즉 수요곡선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재화의 가격 수준에 따라 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이에요. 이 수요곡선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요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소득이나 관련제 가격 등의 변화에 따라 변하는 수요량의 변화는 동일한 수요곡선에서는 확인할 수 없어요. 이 같은 수요곡선에서는 소득 변화나 다른 거는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득 변화에 따라서는 어떻게 되기 때문에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해버리기 때문에 같은 수요곡선에서는 소득 변화에 따른 변화를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형태 및 특징에서 수요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하는 형태를 갖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수평선 또는 수직선으로 나타나거나 우상향의 형태를 띠기도 해요. 예외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뭐고요? 우하향이고, 예외적으로 이제 수평이나 수직, 우상향, 그건 예외적인 현상이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수요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수요량이 증가하므로 수요량은 가격에 대한 감소함수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그 그래프가 지금 그려 넣으면 돼요. 자, 가격이 이제 수요곡선. 가격이 하락하면은 수요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는 거. 자, 이게 화살표를 잘 보세요. 화살표.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했을 때 제가 화살표를 위로 해놨죠. 가격이 상승할 때는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잖아요. 수요량이 주는 걸 화살표를 아래로 해놨죠. 그 다음에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수요량이 증가하죠. 자, 이럴 때에는 이게 방향이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여기 올라갈 때 여기에 내려가고, 여기에 내려갈 때 여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 이게 감소함수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요. 여러분들 요거는 좀 어렵지 않으니까 이 정도는 아시겠죠? 이 분수의 분수꼴로 나타낼 때 분모가 플러스일 때 분자가 마이너스면 전체 부호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죠.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 여기가 플러스면 어떻게 돼요? 요것도 마이너스죠. 이 정도는 아시겠죠, 다. 워낙 산수를 힘들어하니까. 숫자만 나오면 사람들이 기겁을 해요. 숫자가 계산 문제가 10문제 나오거든요. 10문제 나왔거든요, 이번에. 작년엔 7문제, 재작년엔 11문제. 계산 문제가 어느 정도는 나오기는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계산을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 수학의 문제점이죠. 우리나라 수학이 사람들을 그냥 점점 이 숫자에는 이제 거리감을 두게 하는 그런 수학인가 봐요. 우리나라 수학이. 아무튼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숫자 그 푸는 방법만 알면은 구체적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숫자 나오는 거는 계산기가 해주면 되니까 계산기 들고 사용할 수 있거든요. 계산기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방법대로 이렇게 계산기 두드려서 나온 숫자를 쓰면 되니까 걱정 마시고요. 자, 아무튼 이게
분모, 분자, 부호가 서로 다를 때는 0보다 작죠? 0보다 작잖아요. 이 0보다 작다라는 의미에서 이걸 감소함수라 그래요. 전체 부호가 마이너스면. 됐나요? 근데 좀 이따 이제 공급을 하게 되면은, 공급의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가면은 공급자들은, 생산해서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윤이 커지겠죠.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 원가는 그대로 있는데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윤이 커질 거 아닙니까? 이윤이 커지면은 더 많이 생산해서 판매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급자들은 가격이 올라가면은 공급량을 늘려요. 그럼 가격이 내려갈 때는 공급량을 돈 안 되니까 줄이겠죠. 방향이 어떻습니까? 방향이 같은 방향이죠. 방향이 같다라는 의미가 이거예요. 분모, 분자, 부호가 어떻다는 얘기요? 같다라는 얘기요. 분모, 분자가 부호가 같으면 플러스 분의 플러스거나 마이너스 분의 마이너스니까 같은 부호면 이게 0보다 어때요? 0보다 크죠? 그럼 0보다 크면 이게 무슨 함수? 증가함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소함수, 증가함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가는 건 다 무슨 함수? 감소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함수는 감소함수고 공급함수는 증가함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되고요. 다음에 그 수요 법칙이라는 거 있죠. 그 수요 법칙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요거를 말로 표현한 거예요. 수요 법칙이 뭐예요? 물으면 말로 하면 돼요.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량은 줄어들고요. 가격이 내려가면은 수요량은 증가하는 것을 수요 법칙이다. 이렇게 말로 하면은 수요 법칙이고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우하향이 되는 거고 수학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감소함수고 다 같은 내용이에요. 됐죠? 그다음에 이제 괄호 4번에 수요량 변화와 수요 변화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만 하시면 돼요. 수요량 변화는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 거고 수요 변화는 그 재화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렇게 하고요. 자, 이제 그 6쪽에 괄호 5번에 부동산 수요의 특징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부동산 수요의 특징. 그거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것도 있으니까 일단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자, 이제 공급이에요. 공급. 자, 이 공급은 똑같습니다. 공급은 수요에서 얘기했던 거를 그대로 대칭적으로 얘기하면 돼요. 자, 이제 아까 요 지웠던 거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까 수요는 일정 기간 동안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했어요. 일정 기간 동안. 이거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일정 기간을 전제로 해서 측정입니다. 그러니까 뭐로 측정해야 돼요? 유량으로 측정해야 돼요. 다음에 수요하고자 하는이 아니고 이제는 판매하고자, 아까는 구매하고자 하는이었죠. 이제는 판매하고자 하는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럼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이렇게 하면은 사전적 개념 똑같죠. 그러니까 유량 개념이고 사전적 개념이고 아까 유효 수요 했죠. 수요의 크기를 측정할 때 잠재 수요는 측정 안 한다 그랬죠. 유효 수요만 측정한다 그랬어요. 구매 의사와 지불 능력이 다 있어야 돼요. 그럼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말만 공급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의사와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는 유효 공급으로 측정한다 이 말이에요. 또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요거였어요. 그 다음에 요거였는데 자 이제 수요량 자리에 뭐를 이제 집어넣으면 돼요? 공급량. 이게 종속 독립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자 그럼 이제 공급량 하면 되죠. 공급량. 공급량 하면은 여기를 뭐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공급의 크기를 수량으로 표시한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냥 그대로 이제 단축이 되는 거죠. 여기는 뭔 결정 요인? 공급 결정 요인인데요. 자, 그럼 아까 공급자들은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윤이 커지니까 원가는 그대로 있는데 물건의 가격, 그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윤이 커지니까 더 많이 공급을 하죠. 그럼 이거 공급 결정 요인인데요. 다음에 소득. 소득이 늘어나면 이 생산자들이 생산량을 늘릴까요? 줄일까요? 아무 관계가 없을까요? 자, 여기서 뭐를 생각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생산자들은 무엇 보고 결정하는가 하면은 이윤 보고 결정해요. 이윤. 내가 이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가는 원가하고
팔았을 때의 가격하고 요 차이가 뭐예요? 이윤이죠. 이윤이 커지면은 공급량을 늘리고 이윤이 작아지면 공급량을 줄이죠. 돈 안 되니까. 맞나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의 소득하고 그 물건의 원가나 판매 가격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있어요? 그 사람의 소득하고 물건 제작 원가하고 관계 있어요? 제작 원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제조 원가하고는. 맞잖아요. 이 제조 원가는 이거 원자재 가격에다가 그 뭐 인건비에다가 이런 거 따져서 원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물건의 판매 가격은 여기 있잖아요. 이거잖아요. 판매 가격은. 소득하고는 지금 아무 관계가 없죠. 이윤하고 소득이 그 사람의 자신의 소득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맞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에요. 이제 밑에 거는 이제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이게 바뀌어요. 이걸 이제 따로 기억을 해야 돼요. 공급에서는. 그러면 그 원가하고 판매 가격하고의 그 차이가 이윤인데 가격은 지금 했단 말이에요. 방금 가격은 했으니까 이제 뭘 따져봐야 돼요? 그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걸 따져봐요. 원가에. 그죠?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생산요소 가격이라 그래요. 생산요소 가격. 인건비, 이런 자재 가격, 이런 생산요소 가격이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가가 낮아지죠. 그러면은 이윤이 높아지죠. 그러면은 공급량을 늘리겠죠. 뭐를 따져봐야 되는 거요? 생산요소 가격이래요. 생산요소 가격. 됐죠?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생산 기술 수준이에요. 기술 수준. 기술이 발전하면은 원가가 낮아집니다. 농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과나무, 과일, 사과, 제가 좋아하는 사과 생산하는 농민들 입장에서 원가가 낮아지는 방법들이 기술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과나무 보신 적 있나요? 시골이니까 바뀌었네요. 사과나무 높이가 얼마나 하던가요? 쬐까네요?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죠? 요즘 사과나무는 높이가 높지 않습니다.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서 이제 과수원 있었어요. 그럴 때는 사과나무가 키가 컸어요. 그래서 사다리 놓고 이렇게 작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지가 이게 높은 키가 큰 만큼 가지도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사다리 같은 거 놓을 때 가지가 다치지 않게 살살살살 집어넣어서 가지와 가지 사이로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을 하려면은 이게 가지가 크니까 이렇게 먼 곳에서는 손이 안 닿으니까 집어넣고 사다리에 올라가서 가지 다치지 않게 해서 이렇게 살살살 이렇게 따가지고 이제 바구니를 메고 올라가야 돼요. 딸 때는 메고 올라가서 하나하나 살살 이렇게 담아야 돼요. 이걸 살살 담아야 되는 이유가 꼭지 있죠. 사과 꼭지. 이 사과 꼭지가 이 사과 꼭지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딸 때 이렇게 위로 이렇게 해서 따야 돼요. 이렇게 꺾고 올려서 따야 돼요. 그냥 이렇게 떼잖아. 이렇게 그냥 떼면 꼭지가 쭉 빠져버려. 그냥 꼭지가 빠지면 이게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데 나무에 달려 있다고요. 꼭지가. 그리고 꼭지가 나무에 달려 있으면 그거 별로 안 좋아요. 병충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 좋아요. 그러니까 꼭지를 따긴 따야 되는데 이렇게 따면 여기 이제 꼭지가 여기가 약간 더 두툼해요. 여기가 끝이 여기가. 이거를 그냥 그대로 담잖아. 이렇게 담을 때 이 꼭지가 옆에 사과에 치워버리면 옆에 사과가 다쳐요. 살살 놔야 돼요. 그래서 따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꼭지 자르는 거예요. 꼭지를 잘라야 요 꼭지가 옆에 다른 사과를 다치지 않게 한다고. 일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바구니를 이렇게 메고 올라가서 이렇게 따잖아요. 그럼 내려올 때 조심해야 되겠죠. 조심조심 내려와야 되고 살살살 부어야 돼. 부을 때도. 이렇게 막 부어버리면 이런 것들이 아직 작업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치기 때문에 자 요쪽 해서 이제 다 땄어요. 그럼 사다리를 어떻게 해요? 빼야 되죠. 쭉 빼야 되죠. 쭉. 다시 또 이렇게 쭉 집어넣어야 되죠. 엄청나게 이게 더딘 작업입니다. 근데
그 사다리를 안 놓고, 요즘은 키가 작은 나무들이에요. 사다리 안 하고 그냥 다니면서 이렇게 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나게 인건비가 절감이 되겠죠. 이게 기술이 발전해서 사과나무가 작아도 많이 열리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똑같은 양을 생산해도 인건비가 훨씬 덜 들어요. 기술이 발전하면은 원가가 내려가죠. 그럼 이윤이 커지죠. 공급량이 증가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 공급자들의 이윤이 커지게 하는 요소가 발생하면은, 그러면은 공급량은 증가하고, 이윤이 적어지게 하는 요소가 발생하면은, 그런 요인이 발생하면은 공급량은 감소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 재화에 가격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하는 경우에는 공급량 변화 이렇게 얘기하고요. 공급량 변화. 그 재화의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해서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변하면은 공급 변화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똑같죠? 요 공급량 변화, 수요량 변화 공통점이 뭐예요? 그 재화에 뭐가 변했다? 가격이 변했다. 공급 변화, 수요 변화는 그 재화의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는데, 다만 수요 변화의 요인과 공급 변화의 요인이 서로 다르죠. 수요 변화에서는 아까 소득이라든가 관련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공급 변화에서는 생산 요소 가격, 그다음에 생산 기술 수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그럼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이 말이에요.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여기 이제 수요 곡선이고요. 공급의 경우에도 여기 가격, 여기 수량이에요. 자, 공급자들은 이제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게 해? 가격이 높으면은 많이 공급하려고 하겠죠. 가격이 낮으면은 적게 공급하려고 하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가 돼요. 이렇게 수요곡선 그렸던 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고요? 공급곡선이라 하고, 공급곡선은 형태가 무슨 형태예요? 우상향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다 이렇게 대칭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격이 변해서 이렇게 길이가 달라지는 거는 공급량 변화라고 하고요. 생산 기술 수준이 향상이 되면은 공급 변화라 그랬잖아요. 향상이 되면 그때 공급 증가라고 하면서 오른쪽에 이렇게 그래요. 생산 기술 수준이 향상이 되면은 같은 가격이라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같은 가격이라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무슨 변화? 공급 변화. 만약에 인건비가 올라간다.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는 공급 감소라 그래요. 감소. 왼쪽에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는 똑같은 가격이라도 많이 생산 못하는 거죠. 이렇게 오른쪽에 그려지는 경우가 있고 왼쪽에 그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수요에서도 오른쪽에 그려질 수도 있고 왼쪽에 그려질 수도 있죠. 소득 수준이 줄어들거나 하면. 이게 다 수요 변화고 이게 다 공급 변화인데, 오른쪽에 그리면 증가라고 하고요. 왼쪽에 그리면은 감소라 그래요. 여기서도 오른쪽에 그리면 증가, 왼쪽에 그리면 감소가 돼요. 자, 그럼 결국은 이 변화라는 거는 이 변화는 하나는 증가, 하나는 감소 이렇게 되고요. 하나는 증가, 하나는 감소 이렇게 되죠. 증가는 어느 쪽? 오른쪽, 감소는 왼쪽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는 거는, 이 점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상하를 보지 말고요. 이러면 뭐예요? 증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는 거는 감소,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상하는 보지 말고 좌우로만 봐서. 그래서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가는 거는 수요량 증가가 돼요. A점에서 B점으로 가는 건 수요량 증가. B점에서 A점으로 가는 것은 수요량 감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 C점에서 D점으로 간다. C점에서 D점으로 가는 거는 오른쪽이죠. 증가죠, 증가. 공급량 증가 이렇게 되는 거죠. D점에서 C점으로 가는 거는 공급량 감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와 마찬가지로 공급 증가, 공급 감소, 수요 증가, 수요 감소 다 된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까지가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이 내용은
대칭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셔도 뭐 별로 어려울 것도 없어요. 차이 나는 거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 빨간 글씨로 쓴 거. 생산 요소 가격과 생산 기술수 요것만 차이가 있죠. 수요 결정 요인, 공급 결정 요인 중에서 그것만 따로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들은 다 대칭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수요 법칙 했었잖아요. 수요 법칙 했을 때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내려가면은 수요량이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공급 법칙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올라가면은 공급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내려가면은 공급량이 감소하는 거. 이게 바로 공급 법칙이에요. 이게 0보다 크기 때문에 이건 또 무슨 함수? 증가함수. 공급은 증가함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만 하시면 돼요. 좀 쉬고 이제 다음 내용들 보겠습니다. 균형의 결정과 이동 이렇게.